Hello everyone. 여러분,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자, 우리가 이런 무더운 날씨 또는 추운 겨울 아니면 뭐 예전에 비해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 well-being이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써요. 그런데 그 건강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 볼 거예요. 자, 그럼 건강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 건강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자는 튼튼할 건자예요. 그리고 강자는 편안할 강자. 그래서 건강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튼튼해서 편안하다. 그러니까 편안할 만큼 어떤 것들이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건강이라는 말은 안 아프다가 아닌 거죠. 건강이라는 말은 내가 편안할 정도로 모든 것이 튼튼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육체적인 건강이라는 건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겉면과 뭐 속 안의 장기까지 모두 내가 편안할 만큼 모든 것이 아픈 곳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편안할 만큼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쉽지 않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어딘가가 불편한 게 생겨요. 그러면 그것은 아픈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 완벽하게 건강하진 않으니까 그쪽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편안함을 느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 나의 마음이 항상 단단하고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어딘가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한다는 건 내 마음이 아픈 것까지는 아니어도 아직 건강한 상태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몸 같은 거는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해서 식사하는 게 불편하다. 이것도 아직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고요. 뭐 허리가 아파서 목이 아파서 등이 아파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게 불편하다. 이것도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적으로는 뭔가 내가 갑자기 너무 슬프거나 너무 화가 난다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거나 이런 증상들은 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또 보죠. 그럼 우리는 건강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치료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건강하지 않은 건 나쁜 것,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무언가 또 그 안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몸이든 마음이든 항상 건강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치료는 그 강도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전문가에 의해서 또는 자가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건강하지 않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꼭 머릿속에 인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선 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 근데 이제 대부분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그냥 생각하기보다는 약으로 해결을 해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픈데 먹느냐, 뭐 목이 아프면 목이 아픈데 먹느냐, 뭐 이렇게 약으로 보통 해결을 하는데, 물론 약으로 해결하는 게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찾고 나서 거기에 맞게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아픈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아프다기보단 건강하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는 선천적. 내가 타고나기를 어딘가가 약하게 타고난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귀가 좀 약하게 타고났다든지 뭐 신장이 좀 약하다든지 이렇게 자기가 무언가 약하게 태어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으로 뭐 어떤 피로감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럴 땐 선천적인 것도 후천적인 것도 이제 우리가 자가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도 있어요. 또는 아무리 병원을 다니거나 무엇을 한다 그래도 자가 치료가 같이 병행됐을 때에 그 이제 효과가 훨씬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선천적인 경우에는 그 내가 약하게 태어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쌤은 귀가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귀에 어떤 무리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귀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뭐 손을 많이 비벼서 귀에다가 이렇게 대어준다든지 귀에 좋은 것들을 많이 하고 귀에 나쁜 것들을 하지 않는 습관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후천적으로는 우선 첫 번째, 왜 내가 지금 뭐 머리가 아픈가? 그냥 잠을 못 자서인가? 아니면 내가 승모근이 뭉쳐서인가?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어서인가? 무슨 이유 때문에 머리가 아픈지를 찾아낸 다음에 그에 맞는 그냥 두통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몸이 아플 때 우리 학생들 뭐 외국 생활하거나 또는 외국 생활이 아니더라도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엄마 아빠 품을 떠나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어 갈 때 자기가 자기 몸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이따가 얘기할 나의 마음의 건강의 정도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의 어떤 변화나 신호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파서 쓰러지고 죽을 것 같을 때 병원을 찾지 말고, 조금은 내 몸의 이상, 뭔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몸이 오늘 뭐 찌뿌둥하다, 어디가 어떻게 찌뿌둥하다, 또는 내가 공부를 하다가 또는 뭐 일을 하다가 몸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냥 뭐 요즘에 보면 20몇 살 친구들도 작년 같지 않구나,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렇게 찝어하지 마시고, 나이는 더 많아도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보단 내가 왜 이러지? 이 원인이 뭐지? 라는 생각으로 항상 찾는 것과, 그다음에 각자가 타고난 선천적인 약한 부분들은 매일같이 작은 습관으로 그것들을 보완해서 더 큰 안 좋은 상황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식단이나 습관이나 운동 등이 보통 같이 보완이 되면 선천적인 것들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마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뭐 아프다 또는 건강하지 않을 때,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떤 평상시에 편안한 감정이 아닌 갑자기 막 질투가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화가 난다든지, 너무 슬프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든지, 우울한 감정이 든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이런 감정들. 그러니까 편안하지 못하죠. 그 말은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흔들리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내 마음이 아픈 거구나, 그러니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질 못하고 나는 갑자기 막 질투가 나면 나는 왜 성격이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내 성격은 그냥 원래 질투가 맞나 봐. 뭐 미움이 느껴지면 난 성격이 너무 나빴어. 화를 내면 난 왜 이렇게 화를 못 참지? 뭐 우울하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우울하지? 그냥 나는 왜 원래 그냥 그렇지? 라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아팠다가 빨리 치료가 돼서 힐링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병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마음,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치료가 필요한 것 뿐이에요. 치료라고 해서 꼭 항상 뭐 정신과 상담을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작은 변화일 땐 충분히 내가 혼자 풀어갈 수 있고, 또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얘기하면 되고, 또는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언제든 댓글로든 무엇이든 선생님한테 의논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그래, 내가 지금 마음이 뭔가 편치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편치 못한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 내가 그냥 생각했다. 내가 이걸 너무 이 친구하고 내가 항상 얘하고 참다 보니까 얘한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내가 만약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 그냥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참은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상대의 입장에서, 또는 다른 사람이라면, 뭐 신디쌤이라면, 아니면 우리 엄마라면, 아빠라면, 나하고 뭔가 조금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걔가 지금 어떤 기분일까? 내가 이랬을 때 어떨까라고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롤플레이 하듯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막상 내가 내 위치에서만 생각을 하면 그 한쪽의 어떤 감정만 막 몰입이 돼서 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더 배가가 되는데, 내 쪽이 아닌 반대쪽 또는 옆에 쪽, 그쪽에서 그 어떤 현상을,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 의외로 내가 느끼는 감정이 굳이 불필요하구나, 또는 과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냥 마음에 그 약간 흔들렸던 흔들림이 자연스레 잡혀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도 다시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는 타인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보는 과정을 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내가 그냥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은 것들이 앞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몸의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이 정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디가 아파서 잠을 계속 자지 못했다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사람이 원래 자기가 자던 수면의 양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되면서 저절로 또 뇌압도 상승이 되고 몸의 체온도 저절로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화가 빨리 나게 되고, 또는 짜증이 빨리 나게 돼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어떤 뭐 근육의 힘이, 근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는 것이 싫어지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또는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는 애들이 나오지 않고 우울 호르몬들이 자꾸 더 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뭔가 어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정확한 이유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찾아지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몸의 건강에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를 찾아보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정말 이렇게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건강이란 단어가 조금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었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는 단어라고 썼지만, 사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은 더 깊이 있게 알고 나니 건강이라는 것을 더 잘 지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건강, 몸과 마음의 건강이 모두 지켜질 때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감정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느끼려면 몸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모두 지키기 위해 항상 아프지 않은 상황, 그쵸?
그 편안한 마음과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나를 되돌아보고 돌봐주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물론 예쁜 날씨도 즐기지만 더위 먹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감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해요. Be fabulous and see you soon, guys. Bye bye.